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멘토, 희망공작단의 희망멘토 강동환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그동안 저희를 괴롭혔었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또 같이 갈 거라고 하면 코로나를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백신이라던가 먹는 약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렇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올해는 정말 고생스럽지 않게 조금 정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날이 밝고 올해 2022년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후에는 여러분께서 아마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월마다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각 월마다 그 해당 월에 진행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범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안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1월 4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뭐 개요 얘기는 쭉 나오고 있고요. 경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밑에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뭐 제가 잠깐 이렇게 표시 좀 해가면서 쓰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스탬프, 별표를 찍어볼까요? 자,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 늘어나고 있어서 16년, 17년에서 16년, 17년은 6천억 원 정도, 18년에 8천억, 뭐 19년 들어오면서 1조 1천억, 그리고 작년에 1조 5천억이 되었고요. 올해는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이 참여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1조 4천억 작년에 총 금액하고 비슷하고요. 광역지자체에서 8천억, 그래서 올해는 합쳐서 2조 2천억이 되겠죠. 작년보다는 한 7천억 정도의 이제 그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이게 지워야 되겠네요. 자, 주요 내용에서 총괄적으로 나와 보시면은 대상 기관과 사업에서 94개의 기관에서 378개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14개 부처, 중앙부처가 되겠죠. 여기서 100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80개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에서 278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총액이 되겠죠. 3조 6,668억 원에서 이렇게 큰 게 전체적인 뭐 예산이 지금 아마 요 예산은 그 중앙에서 나오는 거,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에서 모든 예산의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는 사업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나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시설 보육은 보육시설, 그러니까 저가 있는 뭐 창업보육센터라던가 이런 데 이제 입주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각종 행사와 네트워킹에 관련된 거, 멘토링 사업, 또 창업 교육, 그리고 기술 개발, 융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청은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K-스타트업 지원.kr, K-스타트업 포털에서 모든 지원 사업은 공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걸 자주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연합 공고가 나오는데 요거만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시죠. 뭐 어쨌든 이것도 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지원 뭐 요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지원 금액이 아까 나온 것처럼 3조 6,668억 원이었고요. 중앙부처에서 3조 5천억 원 되겠고, 광역 혹은 올해는 또 좀 희한한 게 기초지자체에서 창업에 관련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데가 조금 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서 조금씩 뭐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창업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어찌 보면은 뭐 이 개념으로 보시다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기초지자체가 뭐 구 단위가 기초지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시 단위가 기초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조금 이렇게 그 로컬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조금 정확하게 좀 편성이 돼서 그 지역을 조금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또 그런 걸 수익화 모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생각을 하시는 기술 사업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지방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어디 가나 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신 환경이라던가 이런 환경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늘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동해시에 있으면서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는 힐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휴식, 뭐 쉼, 뭐 혹은 재충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또 이제 창업을 준비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하여튼 뭐 제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뭐 지역에서 혹은 시골에서 최첨단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요즘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이제가 많이 이제 번지고 나니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술이라던가 그런 운영이라는 것은 굳이 뭐 수도권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한번 도움 드리는 거고,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예산은 2배 이상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관별로 보시면요. 중앙부처에서는 100개 사업에서 전체 사업의 26.5%에서 3조 5,578억 원이 나왔고요. 여기서 뭐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선 1,0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경기도가 200억, 서울이 142억, 전라남도가 뭐 108억, 뭐 이런 순서대로 좀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번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벤처부가 그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던가 과학기술정통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뭐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농림부나 산림청 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예산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나는 사실은 뭐 콘텐츠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에서 나오는 뭐 지원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에코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환경 쪽에서도 좀 뭐 진행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교육부하고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뭐 지자체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 공고를 좀 많이 조금 그 숙지를 하셔서 꼭 이제 뭐 공고문 같은 것들 좀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각
그 지원 사업마다 약간의 제한 요건이 있을 거예요. 같은 부처 내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뭐 중앙부처에서 받았으면 같은 그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방에서 나온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 유형별로 보시면은요, 뭐 융자, 사업화, 뭐 기술개발, 뭐 시설보육, 창업교육 이렇게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으로는 이제 뭐 사업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화 부분에 대한 금액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기술개발, 시설보육, 뭐 융자는 어쨌든 빌려주는 돈이니까 그 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작년보다는 점점 많이 조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올해 내용은 뭐 3조 6천억 정도의 전체 예산이 나왔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융자 쪽에서 있는 것을 뺀다라고 하면 한 1억 6천, 그 정도가, 1조 6천억, 그런 정도가 이제 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후에 보시면 중앙부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사업이 돼 있어서 쭉 보시면 사업화 51건, 해서 뭐 쭉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갖고 보시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언제인지만 일단은 일정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 창업 패키지가 39번에 나와 있네요. 39번에 한번 볼까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 단계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교육, 멘토링, 그리고 대상자는 예비 창업자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예상은 아마 한 982억 원과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말에 공고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마 2월 말에 공고가 나오면 3월 중순이라던가 그때까지 아마 마감이 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서류라던가 이런 것은 아마 작년 것을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그 콘텐츠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비 창업자 패키지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좀 내려가 보시면은 뭐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 기반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그 죄송합니다. 성장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키고요. 멘토링, 그런 것들을 해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건 예비 창업자도 되고, 창업한 지 7년 이내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2월부터 3월 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요 47번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나오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볼까요? 자, 47번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창업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서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검증, 투자 유치 등 해서 3년 이내고요. 예산은 아까 예비 창업하고 비슷해요. 900억, 그렇죠. 1000억 쪽에서 조금 빠지는 거고, 일정도 이것도 2월 말이라 아마 비슷한 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게 45분에 나온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3년에서 7년 이내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사업화 자금 대기업 연계하고 이것도 900억 정도 나오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2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큰 애들이 요 세 가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는 1년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사업자를 분명히 내셔야 되겠죠.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업자를 내셔서 쭉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지원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내시고 법인을 설립하시던가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3년 이내까지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일단은 사업에 약간의 맛은 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창업 도약 패키지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까지 창업 후 3년에서 7년까지 지원을 해준 프로그램이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전에 잠깐 VC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라. 만들는 역량을 한번 보여줘라. 역량이 되면 거기다 스케일업, 덩치를 조금 키워주겠다. 그 덩치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화 자금 연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2월에 진행이 되겠고요. 그전에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한번 두 번 쪽에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고 2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관부처가 중기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약간의 예산이 조금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예산은 작지만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월, 2월에 대단히 이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화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께서 이제 진행할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방향을 좀 많이 정확하게 좀 잡으시고, 또 각각의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사항에 합당한 그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이 사업 그 자금을 지원받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올해 그 사업에 대한 이제 통합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그 호프메이킹 사이트에도 업로드를 해서 그 문서를 다운로드 받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고문은 제가 보니까 페이지는 한 91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도 PDF 하나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이제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지원 사업을 꼭 받아야 되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원 사업에만 또 의존을 하면 안 되겠죠. 참 이게 좀 말씀드리는 저의 입장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앞으로 이제 시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에 대한 것들은 아마 늦지 않은 시간, 여기 공고가 나기 전에 작년에 나왔던 공고를 참고를 해서라도 들어가는 서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10강의 정도로 해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완성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저도 어쨌든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유료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강의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멘토링도 같이 진행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올해 이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각
부처별로, 업무 부처별로도 이제 공고가 올라올 텐데, 거기서도 특화된 부분들, 그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지자체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하고 좀 더 넓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